트럼프가 살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살 종목. 자,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이번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까지 정말 화끈한 트윗. 어제까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당장 화끈한 트윗 정말 많이 날렸는데요. 일단 자, 8월 29일 날이죠. 자,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건 트윗이 아니었어요. 라디오예요. 라디오에서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다른 급이란 뭐겠습니까? 실무급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급이다. 뭔가 급이 좀 높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다만 그 다른 급이 뭔지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시장이 좀 괜찮아지나? 막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트위터에서 GM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GM은 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 주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는데, GM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 GM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한때 디트로이트 거인이었던 GM은 이제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한 곳이 됐다라고 조롱까지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발언들, 오늘 발언은 좀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을 제외한 그 전에 발언은 한마디로 중국과 협상을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좀 나낭, 그리고 자국 기업들 이렇게 얘기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트윗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자기 선거운동, 중국 진출에 있는 미국 기업 압박, 미 연준 압박, 허리케인, 해외 순방 취소한 거. 요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리치스타님. 자,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한 거를 보고 이제 다음 주를 이번 주를 예상해 볼 거고,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을 때,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하이 모드로 갔다가 지금 9월에 신문지 협상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 못 잡으면 다시 분쟁 모드인데, 지금 여기에 미국 지표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 종목별로 그 사이에 지난주에 해가지고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대응을 하셨었는지 종목별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 골드는 이제 매수 우위 쪽으로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우위로만? 매수 우위로만 잡으라고 했는데 한번 눌렸었어요. 자, 눌렸죠. 골드 하여튼 그래도 눌렸어도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눌려도 계속 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가야 될 구간이 남아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눌렸었는데 1530대까지 좀 눌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1530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이제 1560까지 올라가는 또 기염을 토했죠. 근데 아직도 그냥, 네, 아직까지 올라갈 힘은 남아 있어요. 단 언제까지? 16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된다.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 골드를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나 골드 ETF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외 선물 1600달러 정도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좀 보라, 뭐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진입을 하되 1600에 가까워졌어요. 다음 예상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얘기 드린 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대응이니까 네. 그 얘기를 좀 지난주에는 이제 나스닥 같은 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어떻게 같은 이제 경우, 트레이딩 네. 했는지가 궁금한 그렇죠. 거니까요, 저희가. 나스닥에 지난주에 제가 나스닥 이제 목요일 날장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7724 25였네요. 7725에서 매도 포인트 하나 드리고, 그다음 7748. 이 증시가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좀 네, 그렇죠. 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7770까지 올라오고, 떨어진 거는 어디까지 떨어졌냐? 거기서 한 15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오늘 방금 네. 반등한 거예요. 이제 이거 지금 오늘 홍콩 당연히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한 거고. 항생에서 이제 송환법 폐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잡았던 구간보다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청산은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 봐야겠죠. 왜냐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온다면 7,800에 최대한 근접해 가지고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직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트럼프 트윗 보면서 얘기할 건데, 네네. 그럼 이제 국내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좀 매도 공략 포인트 위주로 많이 하신 거로. 매수는 한 번도 안 봤던 것 매수는 한 번도 안 봤다. 네네. 자, 매수는 어차피 거의 눌렸으니까요. 자, 네네. 그럼 이제 또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종목 혹시 트레이딩 이제 국산 같은 한게 경우는 있습니까? 국내 선물 이번에 네. 국내 선물로 가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매도를 잡았다가 그게 이제 컷이 되고 이제 매수로 돌려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매수로 돌리신 건가요? 이번 주는 매도로 했습니다. 이번 주 또 네. 매도로. 이번 주 매도를 했는데
손실은 안 났어요. 수익 났어요. 아, 수익. 오히려. 월요일장은 컷이 됐지만은 화요일 날과 어제하고 어떤 오늘은 포인트인지 한번 지수 선물 차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선물 차트가 이제 네, 지수 여기 선물은 있습니다. 이제 네. 국내 선물입니다. 네, 국내 선물인데 오늘 같은 장을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린다면은 자 오늘 장에 이제 좀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이런 모양새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장보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 이 트럼프 트윗과 관련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오늘 장도 포함이 되니까요. 아, 오늘 장은 이제 좀 이따 트윗 좀 이따 오늘 할 거기 트윗이라고요. 때문에. 지난주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 트레이더 분들이 네네. 정말 그 트레이더 대회가 우승하셨던 그런 경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지난주에 이런 장이 등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네. 지난주에는 까다로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30일이죠. 8월 30일 날 거의 원웨이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매도를 들어갔다가 손절이 됐습니다. 손절이 되고 난 다음에 손절이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손절한 손절이 된 건 거. 손절이 된 거니까. 된 거니까.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매수로 받아가지고 한 1포 정도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복구를 그 구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찝어주신다는 뭐 구간이 있을까요? 네, 여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자리죠. 여기 이제 257.50을 이제 눌림을 받고 있을 때 257.55에 매수를 들어갔었죠. 아, 257.5에. 네, 257.55에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단기 고가에서 청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참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시간을 이제 많이 잡아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청산을 해버리고 한 다음에 더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위험 대응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아, 뭐 네. 그래도 근데 손절을 잘 막았으면 뭐 좀. 네. 그 근데 일단 장이 워낙 까다로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미증시하고도 연동도 안 되는 장이었고 좀. 네, 미증시하고 연동도 안 되고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대응하기 수급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 네, 틀어져 왜냐면은 있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네, 맞아요. 계속 팔고 있어요. 금요일 날장 빼고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국내 선물 좀 헷갈리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장은 이상하게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좀 대응하기 기관이 쉽지 이제 않아요.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기관이 그걸 이겨내질 못했는데 지금 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발악을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힘을 좀 넘어서서 기관이 좀 그거를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안 가야 되는데 개인이 외국인을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는 경우. 개인이 외국인을 따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지수가 상승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여기서 현물을 받아버리면은 지수는 떨어지는데 네. 개인이 현물을 팔아버리니까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는 수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분쟁 뭐 지금 오늘장으로 해가지고 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장으로 해서 갭을 메꿔버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갭을 메꿔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좀 난감한 장이 좀 까다로운 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제 뭐 이번 주 오늘 한번 트럼프 트윗을 최근 트윗을 한번 보면서 다음 주 이번 주 남은 날짜와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트럼프 트윗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이제 서로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 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최근 트윗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미국에 이제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트윗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들이 미국 갈치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어 표현이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강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갈치행이라고 여기 트럼프 현재 지금 트윗 그 내용에 그 두 번째 거 밑에 거 두 번째 거 보면은 지금 갈치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운표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길어질까봐 이제 얘기를 바로 그냥 해석해서 드릴게요. 자, 갈치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행정부를 상대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이면 무슨 말이냐면 정권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정권 바뀌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지만 16개월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가 16개월이거든요. 16개월은 중국이 일자리와 기업에 있어서 출혈하기에는 긴 시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남은 기간이 16개월인데 그동안에 아마 중국 너네가 피해가 많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나랑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슨 일 잘 생각해봐라. 합의는 내가 만약에 다시 당선되면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리씨님, 저는 이거 보면 어떤 걸 느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약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한테 야 빨리 협상해. 야 나 대통령 다시 당선되면 어떡할 거야. 빨리 협상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얘기로 전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안 부분도 일했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왜냐하면 부분도 지금 있어요. 보시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당선되기 쉽지 않은 지지율이에요. 네, 그렇긴 하죠. 거의 지금 못 되는 안 되는 지지율이고 지금 이게 합의를 좀 종용하는 좀 약간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은 자기 대선이 이제 곧 있으면 하니까 내년이니까 바로. 근데 좀 분위기도 지금 안 좋거든요. 미국 지표는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네.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ISM 제조업 PMI가 나왔잖아요. 50 이하로 나와거든요. 제조업 지수가 나왔고 네. PMI는 그 전에 이제 나왔었죠. 예. 5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표는 안 좋게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조업 서비스 PMI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와버렸죠. 네. 그럼- 차이신 PMI가 잘 네. 나왔습니다. 예. 왜냐면 50 이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50을 넘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표는 좋고 미국 지표는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우리는 손해본 게 없다. 우리가 오히려 이득봤다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약간 네. 상황적으로 약간 그렇게 흘러가지 네, 않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시진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시진핑 주석은 한마디로 어라? 왠지 우리 증시는 안 떨어지고 우리 지표도 좋네. 그러면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도 별로 물러서지 않아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중국은 지금 괜찮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안 좋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숙이고 들어오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요즘 이런 기류가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상대를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다 죽어라 상대하고 있죠. 트윗에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냐? 시진핑 밑에 있는 사람들. 그쵸? 심지어 밑에 있는 사람도 안 해요. 밑에. 아니 밑에도 안 해. 오히려 관영 언론에서 언론 논설위원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에 안 맞게 약간 좀 지금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좀 약간 이제 좀 느그러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양보하고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중국도 양보 안 할 것 같으니 결국은 이게 계속 오래되면서 오히려 더 난타전.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그 부분 어떻게 보고 일단은 저도 이제 김문스타하고 좀 내용이 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중국이 원래 그동안은 중국이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하는 모양새의 합의를 해보려고 네, 했던 합의를 해보려고 좀 느낌이었는데. 노력을 하는 모양새 보였는데 그 쏙 들어갔어요. 네. 네, 쏙 들어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그냥 느긋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대응. 예. 네, 무대응 해버리니까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은 그냥 반응을 안 해버리잖아요. 더구나 지금 오늘 홍콩 시위가 만약 이렇게 네. 종료가 되면 미국이 가지고 홍콩을 이용하려는 카드가 또 카드도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약간 난타전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 지금 이 정도 압박 가지고는 얘네들이 안 흔들려? 그러면 더 큰 카드를 또 쓰려고 하겠죠. 네, 약간 무리할 수밖에 없는. 네. 무리하는 수가 뭐가 있냐? 추가 관세 또 있죠. 네. 네. 12월 15일 날뭐 어차피 네.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추가 관세했다가 이제 퍼센트 또 좀 더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카드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난타전으로 가면은 국내 증시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악재가 좀 될 네, 가능성이 좀 그쵸.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갭을 메꾸긴 했는데 딱 갭만 메꾸거든요. 오늘 장을 기준으로 딱 갭만 메꿔가지고 오늘 장에도 솔직히 저희도 매도를 들어갔다가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반청으로 수익 내고 나머지는 본절건 상태에서 그냥 방송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그게 본절이 돼버리긴 했지만은 장 자체가 그 후로 거기서부터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갭을 메꾸는 상태인데 일단은 그래도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난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의 합의를 봐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까 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진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은 좀 글로벌 증시가 한번 휘청휘청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휘청해도 계속 쭉쭉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쭉쭉 올라가지 않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적응이 됐어요. 이제
1년 넘게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골 국물을 더 이상 우려서 그렇죠. 국물이 안 나올 정도로 이걸 우려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약간 협상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 저도 네.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난타전 하다가 봉합을 해서 해결은 결국 안 되고 끝나는. 약간. 결국에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결국에 난타전을 하겠는데 이게 그냥 어영부영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합의를 보고 끝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두고 막 한 5년 동안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트럼프 진짜 길게 간다면 뭐 트럼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다시 되건 누가 되건 간에 그 이후에 바로 끝나겠죠.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길게 가면 그 정도고 길게 가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겠죠. 왜냐? 트럼프는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네. 이 트윗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약간 조바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뭔가 해결을 봐서 성과를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조바심을 좀 내고 있다. 중국이 근데 이걸 과연 덥석 잡을지. 안 잡을 거예요. 보세요. 왜냐면 안 잡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근데 중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보다는 좀 덜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여기서 그냥 끝내볼까? 안 그럴까요? 손 안 잡을까요? 왜냐면은 약간 한번 딱 잡는 척 하다가 그냥 간을 좀 볼 거예요. 간만 간만 보다가 보고, 간만 보다가 합의는 안 약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